이란 전쟁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신호 중 하나가 방금 나타났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에 보도된 성명에서 혁명 수비대와 연관된 한 당국자는 분쟁과 관련된 지원 역할에 참여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2세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목요일에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 12세와 13세 어린이들이 순찰, 검문소, 물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전쟁이 4주차에 접어든 시점에 전해졌으며 정권의 치안 구조에 가해지는 압박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군사적, 정치적 긴장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2월 28일에 시작되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협상이 결렬된 후 이란을 상대로 공격을 시작하면서 발발했습니다. 그 이후로 충돌은 확산되어 이란의 도시들, 미군 기지, 이스라엘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지점들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방어, 보복 그리고 절망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좁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소모전의 환경에서 극단적인 조치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위기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혁명 수비대 자체로 전쟁 지휘에서 더욱 막강한 영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달에 이 조직이 주요 지휘관들이 사망한 이후에도 전략적 결정에서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미국은 혁명 수비대 해군 사령관 알리레자 탕기리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서 중요한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이미 테헤란에 있는 바시지 거점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시지는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준군사 조직으로 내부 탄압에 사용됩니다. 이것이 군대와 정권이 거리와 검문소에 병력을 더 배치하려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 이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해협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석유와 가스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도 이란은 이 항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워싱턴은 완전한 재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4월 6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테헤란은 미국의 제안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그 결과는 폭발적인 교착 상태입니다. 해협은 여전히 분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고 전 세계가 그 영향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은 실제로 더 많은 병력, 더 많은 기술, 그리고 더 많은 즉흥적인 대응으로 나타납니다. 로이터 통신은 펜타곤이 중동에 수천 명의 추가 병력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쟁에서 처음으로 무인 보트가 해상 순찰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공격을 계속하면서 내부 통제 능력과 해상 운항에 대한 압박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들이 순찰, 물류, 검문소 업무에 투입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것은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박과 피로 그리고 국내에서 민감해진 역할을 시급히 채워야 한다는 신호로 들립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직접 전선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는 매우 심각합니다. UN 아동의 무력 분쟁 관여에 관한 의정서는 국가들이 이를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령 미만의 강제 징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전쟁과 관련된 임무의 최저 연령을 낮추는 것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세계에 매우 심각하고 불길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 이 소식이 충격적일까요?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로이터 통신 자체가 바시지와 연관된 네트워크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12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해 어린이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키며 세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혁명 수비대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미 이란이 지원하는 군대에서 시리아에서 싸우기 위해 모집된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의 사례를 문서화한 바 있습니다.
즉 이란 군사 조직과 연관된 미성년자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달라진 것은 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 발언이 전면전 한가운데 폭격 속에서 그리고 정권이 국내와 해상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민간인들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월 28일 여학교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 미군이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미 국방부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격상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168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도 이란에서 1,900명 이상, 레바논에서 거의 1,1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군 사이에서도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쟁에서 아이들 역할 논의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 논의는 갈등이 얼마나 소모적으로 변했고 점점 더 확대되며 이 지역을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